봅시다 이제. 보자. 우리 갈 길이 멀어서 좀만 집중해서 갑시다.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41번. 7번. 4번. 24번. 42번. 10, 좀만 크게 얘기해줘. 10번. 20번? 몇 번? 35번? 39번. 19번? 34번? 44번? 43번? 5번? 29, 30? 46? 49? 뭐? 40? 47? 좀만 조용히 하고 갑시다. 4번부터 보자. 봅시다. 자, 4번부터 볼게. 자, 등차 수열 1, 4, 7, 10이 있는데 첫 번째 수열에서는 홀수 번째항을 택해서 나열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진 수열의 홀수 번째항을 택해서 나열한다. 이와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여섯 번째 시행에서 만들어지는 수열의 네 번째 항을 구해달래. 수열의 기본 이제 나열이니까 나열을 좀 해봐도 돼. 이거 그냥 나열을 하다 보면 규칙성이 이제 생각이 될 건데 선생님이 그냥 나열해서 그냥 무식하게도 한번 해보고 좀 뭐라 그럴까 식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첫 번째 수열에서 첫 번째 시행에서는 홀수 번째 행만 이렇게 택하겠대. 1, 4, 1, 7, 13, 19 이렇게 만들겠대. 그치? 그 다음에서도 홀수 번째 항만 택할 거거든. 그래서 1, 그 다음에 13 이렇게 택해지겠네. 이런 식으로 택해서 나가겠다.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원래는 지금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었거든. 근데 내가 첫 번째 시행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시행에서 홀수 번째 항만 고르면 공차가 얼마가 되니? 6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두 칸씩 건너뛰니까. 그럼 두 번째 시행, 여기서 첫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이 됐어. 두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얼마가 되지? 12가 되는 거 맞니? 이게 지금 등차 수열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 유지돼.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여서 등비 수열도 일정한 간격으로 건너뛰어도 등비 수열 만족된단 말이야. 그럼 원래 선생님 0이라고 해볼게. 원래는 공차가 3이었는데 첫 번째 시행에선 공차가 6이 됐고 두 번째 시행에선 공차가 12가 됐어. 계속 몇 배가 되는 거니? 2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24가 될 거고. 그냥 써봐. 네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48. 다섯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96. 여섯 번째 시행에서는 공차가 190인가? 얘가 공차가 되겠네. 첫 번째 항은 변함이 있니 없니? 첫 번째 항은 변함이 없지. 그러니까 여섯 번째 시행을 하면 이거 내가 등차 수열 일반항이라고 써볼게. 그럼 얘는 공차가 190이고 초항이 1인 수열이 되겠네. 그럼 네 번째 항은 초항 1에다가 공차를 몇 개? 4개? 아, 3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볼 땐 제일 좋아 보여. 그냥 굳이 뭐 이걸 막 식으로 쓰기보다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식으로, 그래, 이게 나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식으로 쓰는 것보다. 쉽게 푸는 게 좋아. 일단 7번 봅시다. 그래서 수열의 기본 선생님 계속 나열하고 규칙선 찾는 거다. 여기 7번은 정말 잘합시다. 7번은 정말 잘해줘. 기본 문제니까. 이거는 오늘 꼭 마스터를 하고 갑시다.
지금 7번 보면 이제 우리 절대값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이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절대값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빨리 확인을 해야 돼.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 절대값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그냥 벗겨질 거고 절대값 안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다. 이게 절대값의 고등학생다운 정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이 나오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빨리 판단을 할 거야. 다시 판단을 할 거라고. AN을 판단을 할 거라고. 이런 걸 좀 잘 적어 놓으라는 거야. AN을 판단을 할 거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일반항의 식이 필요해. 이 식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세 번째 항이 46이고 열 번째 항이 25야. 몇 칸 차이나? 7칸 차이 나네. 근데 둘이 지금 얼마큼 차이 나냐면 마이너스 21만큼 차이 나는 거 맞니? 그러니까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공차에다가 n 곱해주고 세 번째 항이 46이니까 3 집어넣어서 46 나와야 되지. 3 집어넣어서 46 나오려면 55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럼 얘네들 지금 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양수인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점점 작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0보다 작아지는지를 빨리 체크하고 싶다. 선생님이 나누지 말라 그랬어. 숫자 집어넣자고. 지금 2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이니까 19, 18 집어넣으면 50, 마이너스 54, 55라서 A 18까지는 양수고 A 18까지는 양수고 A 19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겠네. A 19부터 음수야. 그럼 얘는 문제가 어떻게 바뀌겠어? A1부터 A 18까지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어떻게 벗겨져? 그냥 벗겨지겠네. 다시 A1, A2 쭉 해서 A 18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벗겨질 거고 A 19부터 32까지는 뭘 달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선생님 차근차근 할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로 묶으면 A19, A20, A32 이렇게 나오겠지? 얘네들은 그냥 등차수열합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계산합시다. 자, 등차수열합 이거 다 알잖아? 일반항 찾았으니까 첫 번째 항 1 집어넣으면 52. 18번째 항은 1이었나? 그럼 자, 얘는 등차수열합에 의해서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53 곱하기 항의 개수 18개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얘네들도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있는 것만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분의 A19 지금 19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2 나오나? 마이너스 2 32 집어넣으면 96이니까 41 마이너스 41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맞지? 그러면 둘이 더한 거 마이너스 43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야? 이제 이런 거 셀 수 있어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1 더하든지 1부터 32까지 32개인데 18개 빠졌으니까 14개든지 어떻게든 이제는 셀 수 있어야지. 그럼 얘 플러스로 바뀌어서 계산하면 답 나오겠다. 계산 생략할게. 그 다음에 19번 이거 정말 잘 해야 돼. 이제 이거 안 되면 집에 못 간다. 집에 못 가. 19번 계속 선생님이 지금 내 방식을 좀 강요하고 싶은데 내 방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나? 어렵지 않아서 그냥 내 방식대로 할게. 그냥 내 방식대로 해줘. 이제 우리 반에서 수업을 듣는 이상 노력합시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n제곱 플러스 pn인 수열 an하고 3n제곱 마이너스 4인 수열 bn이 있대.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정리해 볼게. 자, an은 합이 n제곱 플러스 pn이야. 나 저번 시간에 불과 그저께잖아? 그저께 다 정리했으니까 바로 할게. 이론 얘기 안 할 거야. 수열 bn은 합이 3n제곱 마이너스 4n이래.
안 되면 저번 시간 수업 복습해. 자, AN.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합이. AN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얘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얼마? 공차가 얼마라고? 최고차의 수의 2배가 공차인 거지. A는 공차가 2야. 초항은 얼마야? 초항은 얼마야? S1으로 구할 수 있잖아? 1 집어넣으면 P 플러스 1이네. 바로 나와야 된다고.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런 짓 안 할 거야, 우리는. BN. 최고차의 수가 2차인 N에 대한 2차식이잖아, 합이. BN도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공차 얼마? 최고차의 수 2배니까 6이네. 첫 번째 양 B1은 선생님 이걸 뭐 굳이 쓰자면 TN이라고 쓰면 T1이랑 똑같으니까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사실 뭐 일반항도 나오고 다 끝난 거지. 근데 우리 일반항 굳이 안 구할게. A15랑 B15가 같대. 자, A15는 첫 번째 양이 P 플러스 1이라며. 첫 번째 양에다가 공차 몇 개? 14개. 공차 14개.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B15는 초항 마이너스 1이야. 공차가 6이야. 그러니까 공차 14개 더하면 되잖아. 6을 14개. 이거 두 개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P 플러스 29가 616, 6, 84, 8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P는 54인가? 54? 교과서 문제야. 이렇게 해줘. 연습해.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일반항 합배 차로 구하겠어. 그 다음에 응? 선생님 뭐 계산 잘못했니? 맞지? 54. 응.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잘 정리해놔. 나 이따가 교과서 테스트 하는데 이거 못 풀어가지고 질문하면 나 필기 갖고 오라고 그러고 안 돼 있으면 영상 다 볼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자, 20번.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아홉 번째 항 대 11번째 항의 비율이 9대 11이래. 9대 11. 자, 우리 등비 수열이잖아. 등비 수열은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니까 요거 보고 뭐 굳이 쓰자면 이렇게 곱했을 때 9 곱하기 A11이 A9라면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는 빨리 비율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양변 A9로 나누고 9로 나누면 A9분의 A11이 9분의 1이다 라고 표현했으면 좋겠고 얘네 둘이 지금 몇 칸 차이나? 2칸 차이 나잖아. 2칸 차이 나니까 얘가 뭐니? 얘가 뭐야? R제곱이지, R제곱. R제곱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A9는 그냥 A9고 A11은 A9에다가 R제곱 곱한 거니까 이거 칸수 보고 빨리 R제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R제곱이 9분의 1이야. 따라서 R은 뿔, 마,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딱히 뭐 양수란 걸 안 줬으니까 R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든 플러스 3분의 1은 상관없을 거거든. 근데 R제곱은 9분의 1로 쓸게. 근데 문제에서 A6이 마이너스 3이래. 문제에서 AR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해볼게. 보통 이렇게 할 거야. A6은 초항에다가 공비를 5개 곱한 거죠. 이렇게 5개 곱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나는 R이 3분의 1이든 마이너스 3분의 1이든 이게 똑같이 나올 거거든. 만약에 R이 3분의 1이면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A 곱하기 3의 5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A는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A랑 R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의 5제곱. 맞니? 마이너스 3의 5제곱? 아니지. 맞지. 이렇게 나오겠네. 혹은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의 5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가 3의 6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또 둘이 곱하면 똑같이 나오겠네. 나는 적어도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다르게 답이 나오면 둘 다 답이거나 같게 나와서 답이 똑같거나. 근데 나는
항상 구하고 싶은 게 뭔지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R이야. A랑 R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AR이라고. AR은 뭐니? A2잖아. 맞아? 그럼 내가 지금 A6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아. 적어도 나랑 수학을 했다면 칸수 차이를 잘 써먹자고. 네 칸이 다운되고 싶은 거잖아. 네 칸이 다운되려면 A6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 R 4제곱분의 1 곱해주면 다운이 되겠네. 하나씩 곱해줄 때마다 다운이 되니까. 그럼 R 4제곱이 얼마야? R 4제곱이 81분의 1이니까 80을 곱하겠다라는 거지 그냥.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로 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 계속 수열을 수열답게 칸의 번호 이용해서 하자고 하는 이유가 벌써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렇게 사소한 문제도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수열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 너무 이렇게 하기 싫고 귀찮으니까 대충대충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수열을 수열답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잘 해줘. 내가 우리가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너희가 이쪽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처음 배울 때 나랑 한 게 아니잖아. 대부분 다 나도 학원에 이제 늦게 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수투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 수투는 다 나랑 비반에서 수업 들으면 처음부터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수투는 시험 때부터 좀 수월하겠지. 그래서 선행 좀 빡세게 할 거거든. 시험 끝나고 빡세게 합시다. 그러면 시험 때부터 편해져. 24번. 초항이 2000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FN을 다 곱한 거라고 하겠대. 다 곱한 거라고 하겠대. 그때 FN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 우선 FN을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자, AN은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첫째 항이 A 2000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니까 3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FN은 A1 곱하기 A2 곱하기 쭉 해서 AN까지 곱해 나가는 거거든. 표현을 한 번만 해볼게. A1 2000 곱하기 2000이 되겠지? 곱하기 A2 2000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밑에 쓸 걸 그랬나? 그냥 쓸게. A2, A3 2000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선생님 3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 쭉 가서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2000 곱하기 3의 n-1 제곱분의 1까지 곱할 거거든. 이게 최대가 되고 싶대. 내가 뭔가를 곱했는데 최대가 되고 싶어. 우리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자. 뭔가를 점점 작아지는 수가 있어. 점점 작아지는 수가 있는데 더했을 때 최대가 되고 싶어. 어디까지 더해야 돼? 정확히 얘기하면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그치? 더하는 거니까. 음수를 더해 나가면 작아지는 거잖아. 맞니? 그럼 곱해 나가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커지지.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작아지지. 그럼 어디까지 곱해야 최대가 될 수 있을 거야? 1이 되기 직전까지. 맞니? 1보다 작은 수를 곱해주는 순간 작아지니까 내가 이걸 어디까지 곱할 거냐면 이 문제의 핵심이야. 어디까지 곱할 것인가. 어디까지 곱할 거라고? 1보다 작아지기 직전까지.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1일 때까지라고 말하면 안 돼. 1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1보다 크다라 그러면 뭔가 이게 1이 큰 게 다 지금 1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1보다 작아지기 직전까지 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 도대체 어디까지 곱할 거냐.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야. 뭐부터 할 거라고? 2000 곱하기 3의 n-1 제곱분의 1이 1보다 작아지는 최소값 n을 구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 그냥 숫자 집어넣으면 돼. 이렇게 되는 순간을 보면 되잖아. n의 4제곱이 81, 5제곱이 243. 여기다 한번 써봐. 3의 5제곱이 243이야. 3의 6제곱이 6 곱하면 6, 3, 4, 10이니까 715거든? 이렇게 되거든?
그럼 3의 7제곱이면 2000이 넘어가지. 3의 7제곱이면 2000 얼마가 돼서 넘어간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얘가 7일 때 넘어가. 그러니까 n이 얼마일 때? 8일 때 넘어간단 말이야. n이 8일 때 넘어간다는 건 얘가 1보다 작아지는 최소값 n이 8이다 라는 거지. 나는 이거 직전까지 곱할 거라고. 직전까지 곱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곱할 거야? a 7까지 곱할 거야. 7이 답이 되겠네. 만약에 계산한다 그래도 뭐 구할 수 있지.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어디까지만 할 거냐고 물어본 거니까 7이 답이 되겠다. 다음에 29번. 아, 이런 것 좀 잘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선생님이 너네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계속 고등학교 1학년 때 잘 쌓고 오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야.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냐면 이거. 정수 AB. 이거 이 말이 없으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져 왔어야 된다라는 거지. 봅시다. 세수 6A, B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루는데 그저께 했어. 막연한 세수를 준 거야? 특정한 세수를 준 거야? 벌써 6이라고 하나가 값이 주어져 있잖아. 특정한 세수를 준 거지. 특정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빨리 뭐 쓸 거야? 등차중앙 쓸 거야.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있는 수의 합과 같다. 요거 빨리 써야 되는 거고, 얘도 지금 특정한 세수가 등비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빨리 뭐 쓸 거야? 등비중앙 쓸 거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를 쓸 거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그치? 아유, 자꾸 어제부터 이렇게 등차중앙 이렇게 자꾸 빼먹냐? 이게 만족되는 거지? 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A, B를 찾고 싶은 거야. 뭐 해달라는 거야? 연립방정식 풀어달라. 아, 이거는 그냥 문제 쉬운 문제네.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거네. 응? 그럼 지금 뭐 B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고 A 대신에 집어넣어도 되는데 나 요거 집어넣을게. 2A 대신에 B 더하기 6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그럼 이제 지금 마이너스 25 곱하기 2A인 거니까 요거 대신에 B 더하기 6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왼쪽으로 정리할게. B제곱 마이너스 25B 넘어오니까 플러스 25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곱하기 6이니까 150 플러스 150은 0 이렇게 나오겠네.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 15, 10으로 되네? 이렇게. 그럼 B는 10 또는 15? 자, B가 10이면 2A는 16이니까 A는 8 나오지. B가 15면 A는 2분의 21 나오네.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답이네.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네. 80 이런 거는 해주고, 그 다음에 29, 30 30번 계산이 지저분해서 나오는 건가 질문이? 한번 봅시다. (30번) 봅시다. 서로 다른 세수 A, B, 3이 등비수를 이루는데 얘도 특정한 세수 준 거니까 등비중앙 써야 돼.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 3A. 그 다음에 얘가 등차수를 이룬데 특정한 형태의 세수가 등차수를 이루는 거니까 가운데 거의 2배 6A가 2B 더하기 10이랑 같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3A가 B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2 곱하기 3A잖아. 2B제곱 바로 쓸게. 이렇게. 그럼 양변 1로 나눠서 넘기면 2로 나눠서 넘기면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은 0. 아, 이런 거는 좀 잘 해줘. B는 3 또는 마이너스 2네. 그럼 B가 3이면 A는 B가 3 또는 마이너스, 맞지? B가 3, 9는 3A, 그럼 A는 3. 만약에 마이너스 2면 4는 3A, 그럼 A는 3분의 4. 야,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오니까, 서로 다른 세수 A, B, C 등차 수열 아마 답이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3이면 3 집어넣으면 81 더하기 9니까 90 나오고, 마이너스 2랑 3분의 4면 9분의 16, 16. 답이 다르게 나오네? 뭐야? 나 뭐 놓쳤어?
아 서로 다른 이구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가 3이 안 되네. 요거겠네 요거. 그러면 20, 20이 답이 되겠다. 그 다음 34번. 문장제 문제 우리 쫄지 말자. 문장제 문제 쫄지 마. 진짜 극복해야 돼. 잘 봅시다. 탄소 저감 장치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탄소의 양이 10%씩 줄어든대. 10%씩 줄어든다는 거니까 만약에 탄소의 양이 A였으면 한 번 통과하면 10%가 줄어드니까 10분의 9A가 남는 거지. 우리 항상 뭐가 줄어든다 그러면 남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10분의 9A만큼 남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통과할 때마다 10분의 9씩 곱해나가는 등비 수열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산화탄소 100톤이 포함된 매연의 탄소 저감 장치를 N번 통과했더니 이산화탄소의 양이 25톤 이하가 되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우리가 이제 문장제 문제에서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초항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초항이 지금 100이 아니야. 한 N번 통과했을 때의 양이잖아. 잘 봐봐. 100톤에서 시작해. 얘가 한 번 통과하면 얼마가 되는 거니? 100 곱하기 10분의 9가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또 한 번 더 통과하면 100분의 9에 아이고 미안하다. 100 곱하기 10분의 9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게 두 번 통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N번 통과하면 어떻게 써줘야 돼? N번 통과를 선생님 AN이라고 써볼게. 그럼 100에다가 10분의 9를 몇 번 곱해줘야 되는 거야? 한 번 하면 1 곱하고 두 번 하면 제곱 곱하는 거니까 N제곱이 되는 거지. 보통 친구들이 그냥 문제 대충 보고 A1을 100이라고 쓰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A0가 100인 거야. 그래서 얘가 뭐보다 25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달라. 그럼 양변 100으로 좀 나누고 가면 아니 100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하자. 여기 상용 로고 취합시다. 이제 로고 잘할 수 있지? 상용 로고 취하면 이거 상용 로고 취하면 2지 더하기 n 로그 아 이거 정말 귀찮구만 10분의 9 이렇게 되고 로그 5의 제곱이니까 2 로그 5 이렇게 되겠네. 차근차근 계산합시다. 자, 얘 로그 10분의 9는 로그 9 빼기 로그 10이지. 여기다 쓸게. 2 더하기 n에 로그 9는 2 로그 3이잖아. 2 로그 3 빼기 로그 10 빼는 거니까 1 이렇게 되겠네. 요게 2 로그 5 2 로그 5 2배에 로그 5는 뭐랑 똑같아? 1 마이너스 로그 2랑 똑같지. 계산합시다. 자, 2 더하기 로그 3을 또 하필이면 0.477이야. 0.477에서 0.9542지. 여기서 1 빼니까 0.0458 0.0458 곱하기 이렇게 되겠네. 작거나 같다. 0.6990 선생님 이렇게 쓸게. 그냥 2 곱하기 0.6990 자, 소수점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잖아. 양변에 1000 곱합시다. 1000 양변에 만 곱할게. 만 양변에 만 곱할게. 그럼 얘 2만 되지. 더하기 얘는 458n이 될 거고 얘는 6990 곱하기 2가 되겠다. 이거 풀면 계산이 뭐가 이상한데? 나 계산 여기 마이너스구나. 미안하다. 여기가 마이너스지. 계산합시다. 자, 넘기면 458n 크거나 같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1300 13980 여기 넘어가네. 13980 넘어가면 5000 6020 와 이렇게 되겠다. 그럼 458로 나누면 되지. 1 1500 13.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 최소값은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14번. 14번 맞겠지? 14번이 답이 되겠다. 이거 로그 계산은 좀 잘 해주고 로그 5가 1 마이너스 로그 2라는 거는 우리 평생 까먹으면 안 돼. 평생 동안 잘 기억해 줍시다. 그 다음에 35번.
도형 문제들 좀 선생님이랑 풀면 복기 좀 잘 해줘. 복기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 게, 애가 이런 문제가 나올 때 되게 가슴이 아프거든. 똑같은 문제. 스텝 1에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를 질문하면 숫자까지 똑같은데, 그럼 이제 나는 자꾸 속이 상하는 거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는 습관이 좀 들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은 그걸 하고 싶은 거니까. 지금 문제 보면 숫자만 한 변의 길이만 다르네. 루트 6인 정사각형이 있어. 근데 9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릴 거고 계속 9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 지금 9등분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다 그랬잖아. 이렇게 처음 벌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선생님이 A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 남은 8개를 또 9등분을 하는 거잖아. 9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대. 여기도 9등분을 해서 가운데를 버리겠대. 그럼 이렇게 버려지는 도형 하나의 넓이를 A2라고 하면 A2가 몇 개가 버려져? 8개가 버려지네. 그럼 내가 지금 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남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A1 뺄 거고, 그 다음에 A2가 8개 버려지잖아.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또 남은 것들을 9등분 해가지고 버리면 뭔가가 되게 잔뜩 없어질 건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해야 된다고. 이런 문제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고 해야 돼. 여기 계속 뭔가 버려질 거야. 버려질 건데 그 다음 버려지는 거 어쨌든 항상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이거 알고 풀어야 된다고. 그럼 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거냐면, 전체 넓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인 정사각형이니까 6이 되잖아. 여기서 처음 버려지는 전체 도형의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로 묶을 거야. 두 번째 버려지는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S3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하고 싶냐면 10번째? 10번째까지 하고 싶대. S10까지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빨리 뭘 가지고 풀어야 되냐면,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다라는 거 알고 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비만 찾으면, 초항 공비만 찾으면 된다 그랬지. 초항. 자, 여기 얼마야? 이거 그냥 간단하게 전체가 6인데 넓이가, 전체 넓이가 6인데 9개 중에 1개니까 9분의 1이잖아. S는 9분의 6이네. 9분의 6. 3분의 2? 굳이 뭐 한 변의 길이 안 풀고 풀어도 되지. 뭐 굳이 구하자면 한 변의 길이 얼마냐면 3분의 루트 6이야. 그러니까 곱하면 9분의 6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베이스가 되는 도형을 이용해서 A1 대 A2의 닮은 비를 구할 거야. 근데 A1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루트 6인 정사각형에서 9등분해서 만든 도형이고, A2는 어떻게 되니? 요거잖아,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3분의 루트 6인 정사각형에서 A1하고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베이스가 되는 도형의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이잖아. 닮은 비가 1대 3분의 1이니까 A1 대 A2도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겠어? 똑같이 1대 3분의 1이겠네. 그럼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야? 제곱 비잖아. 넓이 비는 1대 9분의 1이 되겠다. 이렇게 1대 9분의 1. 그러니까 A2가 A1의 9분의 1배야. A1이 3분의 1이니까 27분의 2라고. 얘가 27분의 2야. 근데 거기다가 8을 곱한 게 S2가 되는 거니까 S2는 얼마가 되는 거야? 27분의 16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난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풀 거라고. 아, 공비가 얼마야? 9분의 8이야. 사실 좀 눈치가 있는 친구들은 A1, A2 공비가 9분의 1인데 8을 곱했으니까 9분의 8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지. 계산도 안 해도.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이잖아. 초항이 3분의 2고 공비가 9분의 8이고 항의 개수가 10개인 등비수열의 합. 선생님이 계속 등비수열, 등차수열 합 한글로 말하잖아. 한글로. 이렇게 써달라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그래서 내가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초항 공비 찾으라는 거고. 그럼 얘 9분의 1이지. 그럼 9분의 1 분의 1인 거니까 이게 분자로 올라가면 역수로 올라간다고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계산해야 편하다고. 그래서 6 빼기 6에 1 빼기 9분의 8의 10제곱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6 없어지지? 플러스 이렇게 바뀌어서 얘가 답이 되겠다. 6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 근데 뭘 줬나 보지? 아, 저렇게 표현해달라고? 한 김에 해볼게. 자, 6 곱하기, 내가 지금 뭐가 나냐면 6 곱하기 9분의 8의 10제곱이니까 얘 3의 제곱의 10제곱이니까 3의 20제곱이죠, 이렇게. 2의 세제곱이 10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그럼 6하고 3이랑 한 개 날라가지. 19개 남겠네. 개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2가 하나 여기 붙잖아? 개수가 하나 이렇게 늘겠네.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39번. 자, 공빈과 3인 등비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N이 180이고 SN이 26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달라. 등비 수열이라 그냥 뭐 이렇게 막 좋은 방법이 있기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거야. 공비가 3이잖아. 항상 얘기하지만 등비 수열은 초항과 공비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지? 초항을 모르잖아. 공비는 아는데 초항을 모르니까 초항을 A라고 두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AN은 초항에다가 공비 3을 몇 개? N-1개 이렇게 곱한 거지. 여기 180이래. 180이래. 자, SN은 한 번만 써봐. SN은 어떻게 되냐면 공비가 3이니까 3 빼기 1분의 3 빼기 1분의 초항 A에 3의 n제곱 빼기 1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260이야. 그럼 너희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쨌든 문자 두 개, 식 두 개야. A, N, A, N. 그러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게 꼭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 1차 연립방정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을 너희가 빨리 잘 했으면 좋겠거든. 지금 우선 여기 분수하면 안 되니까 이 절로 넘길게. 이렇게 넘겨서 밑에다 써볼게. A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1. 얘가 지금 얼마냐면 520이야. 얘는 180이고 얘는 520이야. 요거 풀면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때려 맞춰서도 풀 수 있거든. 때려 맞춰서도 풀 수 있어. 어차피 n은 자연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가까워지는 거 찾아도 되거든. 근데 때려 맞춰서 푸는 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보여줄게. 지금 어쨌든 문자의 개수를 줄여야 돼. 여기는 요거지. 이거 찾을 수 있겠니? 이게 그치. 여기다 3 곱하면 되지. 이게 우리가 고등학생다운 관점인 거야. 식의 형태를 계속 바꾸는 거지. 그럼 여기다 3 곱하면 A 곱하기 3의 n제곱이 얼마? 54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540이니까 A는 20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 3의 n제곱이 27이니까 n은 3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우리 사실 무슨 생각을 갖고도 풀 수 있냐면 봐봐. 어쨌든 A가 막 엄청나게 지저분하거나 이상한 수가 나올 일은 없거든. 그럼 이제 이게 좀 가까워지는 n을 찾아가지고 막 집어넣어가지고 조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해.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너네가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나오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는 지금 아직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너네 수학에서 수능 한 문제 맞추면 대학이 얼만큼 바뀔 거 같니? 내가 수학에서 지금 한 문제를 맞춘다는 게 쉬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2등급, 3등급을 가리는 정도의 4점짜리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 한 문제가 너네 대학이 얼마나 바뀔 것 같아? 응? 별 차이 없을 것 같지? 이 한 문제가 지역을 바꿔. 수학에서 수능 한 문제가 지역을 바꾼다고. 응? 막말로
막말로 건대 갈 거 한양대 가게 만든다고. 응? 한 문제가 그 정도 힘을 가져. 너네 지금 수학 들어가는 비중이 수능에서 이과는 40%고 문과는 45%야. 반영 비율이. 응? 이 한 문제가 얼마나 큰 차이인데 이거 포기할 수 있겠니? 너네가 그냥 수능을 보는데 시간이 좀 남았어. 이게 조금 속상한 얘기를 하나만 할게. 우리가 1등급이 아닌 이상 수학은 무조건 시간이 남아 돌게 되어 있어. 왜? 우리는 킬러 문제 3개를 못 건들잖아. 그럼 시간이 남아 돈다고. 내가 시간이 한 30분 40분 남았는데 5문제 6문제가 남아 있어. 그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지역이 바뀐다니까. 그래 너네가 그냥 30분 40분 남았는데 문제 모른다고 손 놓고 놀 거야? 그게 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 너네가 평소에 숙제할 때도 손을 놓으면 수능 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평소에 공부할 때 끈기를 갖고 하는 애들이 결국은 시험 때 가서도 끈기 갖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행동들을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그게 습관이 100일 바래. 우리 반은 그래도 막 손 놓고 있는 친구들은 없을 거라고 내가 믿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네 절대 무시되면 안 돼. 40분 봅시다.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4분의 S8이 17이다. 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선생님이 한 번만 내 방식대로 하고 정석적으로도 한 번만 해볼게. 너네가 비교를 해봐봐.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형태는 아닌데 너네가 빨리 무슨 느낌이 잡혔으면 좋겠냐면 4개씩 묶여져 있는 거야. 4개고 8개잖아. 그림을 한 번만 그려봐. 자, 이런 관점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일부러 좀 다 써볼게. 얘가 S4지. 이게 S4야. 그 다음에 5번째 항부터 이렇게 묶어볼게. 우리가 지금 선생님 방식대로 연습을 해왔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 이게 S8이지. S8이지? 그럼 표현할 수 있어. 우리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이니까 4개씩 묶어도 등비수열이지. 맞아? 4개씩 묶어도 등비수열. 근데 S4분의 S8이 17이래. 무슨 말이냐면 S8이 S4의 17배란 뜻이잖아. 맞아? 이 전체가 요 놈의 17배야. 그럼 요 놈의 몇 배겠어? 얘가 16배인 거 맞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그럼 더하면 17이잖아. 그치? 이게 우리가 비례식을 보는 관점이 돼야 돼. 선생님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얘가 그냥 S라고 해봐. 그럼 얘가 16S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공비잖아. 그치? 16배 차이가 나는 거지. 나는 계속 칸수 차이를 보길 바라거든. A1이야? A5야? 몇 칸 차이나? 4칸. R 4제곱만큼 차이 나는 거 맞니? 공비를 내가 R이라고 하면? A2에서 A6도 얼마큼 차이나? 4칸이니까 R 4제곱 차이 나는 거 맞아? 얘도 4칸, 얘도 4칸이야. 그럼 우리는 빨리 무슨 관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너네 문제를 정말 편하게 푸는 관점이거든.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R 4제곱을 곱하면 이게 뭐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둘이 몇 배 차이 난다고? 둘이 16배 차이 난다고. 얘가 얼마라는 거야? 16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R 4제곱은 16이야. 이렇게 된다고. 그럼 R은 얼마야? 2지. 뿔마인데 문제에서 뭐래? 모든 항이 양수래. 모든 항이 양수래. 그럼 SU 끝났네. S6은 공비 빼기 1, 2 빼기 1 분의 초항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이렇게 나오겠네. 나는 우리 반이 이렇게 문제를 풀길 바래. 이게 나는 수요를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개인적으로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요를 수열답게 푸는 방법은 이거야. 그럼 이제 내가 공대생처럼 풀어볼게.
공대생처럼 공대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무식하게 풀어보자고. 식으로 무식하게 풀어볼게. 이게 교과서다운 풀이가 될 거야. 교과서다운 풀이, 정석적인 풀이는 S4분의 S8이 17이라고 했으니까 S8 표현해볼 거야. 초항이 1이라 그랬거든. 공비를 R이라고 해볼게. 그럼 S8은 R-1분의 R-1분의 R에 8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초항이 1이니까 요거 분해. 자, S4야. S4 R-1 분의 R에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10, 이건 좀만 더 계산하자. 사실 뭐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여기가 R 4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여기 R 8제곱 마이너스 1이지. 선생님이 등비수열 첫 수업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등비수열은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보니까 인수분해를 생각해야 된다. 나누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 R 4제곱 마이너스 1, R 8제곱 마이너스 1 생각해서 R 4제곱 마이너스 1의 관점으로 인수분해 빨리 해야 돼. 요렇게. 그럼 번분수는,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1, 1. 분자는 분자끼리 약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얘만 남아. 그래서 R 4제곱 플러스 1이야. 그게 17이라고. 그럼 똑같이 나온다고. 똑같이 나와. 식으로 계산해서 풀어도 괜찮아. 나는 이게 더 좋으면 이렇게 풀어도 좋다고. 다만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계속 내 방식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두 가지를 좀 다 보여주고 있잖아. 근데 이 형태의 대부분의 등비수열을 교과서에서 푸는 방식이야. 문제집들이나 교과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41번. 자, 첫째 항이 6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SK가 35고 SEK가 56이다. AK 플러스 1의 값을 구해달라. 자, 첫째 항이 6이라 그랬거든. 자, 이거는 이제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한 번만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 SK가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쭉 해서 AK번째 항까지 합이지. 자, 얘가 35야. 35야.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번째 항이 AK 플러스 1이잖아. 쭉 해서 AEK까지. 요렇게 더한 건 얼마일까? 지금 전체가 56이니까 얘 얼마야? 21 나오나? 21? 이렇게 나오겠네. 21. 그럼 지금 얘도 K개지? 얘도 K개잖아? 그럼 똑같이 K개씩 묶었으니까 이 합도 뭐가 유지돼? 등비수열 유지된다고. 등비수열 유지된다고. 얼마? 35에서 얼마 곱해야 21 되니? 35분의 21 계산하면 되지. 이렇게 5분의 3이야. 5분의 3. 그럼 이제 빨리 항의 번호의 관계를 잘 봐달라고. 얘네 몇 칸 차이나? K? 다 K 칸 차이 나는 거 맞니? 다 K 칸 차이 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A1 더하기 쭉 해서 AK 제곱,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AK 플러스 1에서 쭉 가서 EK 제곱이 나오겠니? 얼마 곱하면 돼? 몇 칸 차이 난다고? 다 K 칸 차이 난다. K 칸 차이 난다는 건 R을, 이놈의 등비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R을 K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여기도 K, RK 제곱, 여기도 RK 제곱, 여기도 RK 제곱 곱하면 다 얘네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얼마야? 5분의 3인 거지. 그게 5분의 3인 거잖아. 여기다 5분의 3 곱하면 21 된다며. 얘가 35고 얘가 21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RK제곱이 5분의 3이야. 자,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A에 K 플러스 1 구해달래. A K 플러스 1은 초항에다가 R 몇 개? K개 곱한 거네. 초항이 얼마라고? 6이라고. 늘 문제가 이런 식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길 바라는 거거든. 이거를 선생님이 이것도 한 번만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일단 이 문제까지만 정석적으로 풀어볼게. SK가 35야. 초항이 6이고 공비를 R이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어. SK는 R-1 분의 초항 6에 R에 K제곱 빼기 1, 요게 35야. 이렇게. 자, SEK는
S2K는 R-1분의 초항 6의 공비의 항의 개수 AK니까 2K제곱 빼기 1이라고. 그럼 우리 빨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수분해 관계 볼 수 있어야 돼. 요 아래 2K제곱 마이너스 RK제곱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가능해. 분자만 써볼게. 그냥 쓰자. 쓸게. 얘는 R-1분의 초항 6의 아래 K제곱 마이너스 1 아래 K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얘가 지금 56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얘가 여기 있다고. 그래서 이게 35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R K제곱 플러스 1이 35로 나누면 35분의 56이 될 거고, 그럼 똑같이 R K제곱이 5분의 3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푸는 건 저렇게 풀면 되고. 그래서 뭘 쓰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은 시각화해서 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렇게 수열처럼 풀자라는 거고. 이게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고. 다음 42번. 조금 말장난 문제거든? 조금 말장난 문제인데 선생님도 처음에 보면서 이게 뭔 말인가 싶었는데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자, 첫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1이라 그랬나? 첫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이야. 이렇게. 자, 두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인 걸 여기다 이렇게 둘레를 붙이겠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 놈의 한 변의 길이를 이제 물어본 거거든. 한 변의 길이.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1이지. 원래 1이었지. 원래 1. 거기에 2분의 1이 이렇게 두 개가 붙었네. 2분의 1이 두 개가 붙었어. 자, A3도 생각해봐. A3도 전체 요게 이제 한 변의 길인데 원래 요 길이 1이 있었지? 2분의 1이 두 개 붙었지? 두 개 붙었지? 거기다 추가로 뭐가 붙은 거야? 4분의 1이 두 개 붙은 거죠. 이렇게 4분의 1이 두 개 붙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여기다 A1이라고 써보면 A1은 1이야. A2는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개야. 이렇게 될 거야. A3는 한 변의 길이를 선생님이 스몰 A3라고 하면 1 더하기 2분의 1이 두 개. 그 다음에 4분의 1도 두 개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짜리인 걸 이렇게 두르겠지.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짜리인 걸 두를 거 아니야. 그럼 A4는 뭐가 되겠니?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8분의 1짜리가 두 개 붙겠네. 이렇게. 이렇게 붙을 거라고. 그래서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수열이 있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이게 교과서에 등비 수열이 있어서 그래서 요 놈만 등비 수열이 돼. 이건 그냥 따로 놀아. 이건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1이지. 더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러면 A10에 둘레의 길이, 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할게. 그럼 A10에 한 변의 길이를 내가 스몰 A10이다 라고 하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어차피 너네 등비수열의 합은 언제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의 개수가 중요하잖아. 이거 몇 개일까? 유추해줘. 제발 유추해줘. 항의 번호 가지고. 그치, 9개가 되겠지.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잘 해야 될 행동이야. 그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 합이니까 1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2의 9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지. 근데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 곱한 게 답이 되겠다. 계산은 생략할게. 그 다음에 43번.
자, 이게 A10이라서 지금 303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거잖아. A1은 3, A2는 30, A3는 303 이렇게 돼서 A10을 구해달래. 사실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A10은 10개밖에 안 되니까 30, 30, 30 요거죠. 아니 거꾸로 했다. 맞지? 요거죠. A10은 10개 10개라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 30 더하기 3000 더하기 3만? 30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어쨌든 항해 개수는 몇 개니? 2개씩 짝지으니까 항해 개수 5개. 초항 30, 공비 얼마? 100인 등비 수열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식만 쓰고 넘어갈게 빨리. 100 빼기 1분의 초항 30 곱하기 100의 5제곱 빼기 1. 그럼 100은 아마 10에 10으로 생각해서 10의 10제곱 빼기 1로 계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44번. 얘가 이제 자꾸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텐데 선생님이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볼게. 근데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거든. 뭐든지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부분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첫째 항부터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나오면 꼭 이렇게 기억해줘. 선생님이 일부러 그래서 너네들한테 이런 말을 붙여서 쓴 거거든.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갖고 싶다라는 거야.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같으면 무조건 첫째 항부터 어쩌고 저쩌고 이 말이라고.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자, 부분합이 나왔고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빨리 일반항 찾아야 돼. 첫째 항부터 항의 모양을 봐달라는 거니까 항의 모양을 보려면 일반항이 필요한 거지. 일반항 AN은 어떻게만 구할 수 있어? SN에서 Sn-1로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한 것보다 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럼 써봅시다. Sn 5에 n-1제곱 더하기 k에서 뺄 거야. 여기 n 대신에 n-1 집어넣으면 되니까 5에 n-2제곱 플러스 k를 빼게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는 5에 n-1제곱 빼기 5에 n-2제곱만 남아. 계속 개수로 생각해줘. 개수로 생각해봐. 얘는 n-1개, 얘는 5가 n-2개 있어. 우리 만약에 숫자로 생각해봐.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5의 4제곱 빼기 5의 세제곱 인수분해 뭘로 하니? 5의 세제곱으로 묶지. 적은 걸로 묶잖아. 적은 걸로. 그러니까 n-2개로 묶을 수 있겠지. 내가 5의 n-2제곱으로 묶으면 앞에는 한 개가 남지. 5가 한 개가 남고 뒤에는 다 빠졌으니까 1이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4 곱하기 5의 n-2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다시 여기다 써볼게. AN이 뭐가 나왔냐면 4 곱하기 5의 n-2제곱이 나왔어. 이렇게. 근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라고?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럼 문제에서 이게 첫째 항부터 뭔가가 되고 싶다 그랬잖아. 우리 지수 형태가 나오면 내가 100%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지. 등비수열 맞거든? 근데 몇 번째 항부터야 지금? 두 번째 항부터라고.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가 되려면 내가 이거를 첫 번째 항부터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흔히 내가 말했던 퉁칠 수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진짜 A1, 가짜 A1이 같을 때지. 진짜 A1은 어떻게만 구할 수 있어? S1으로만 구할 수 있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5의 0제곱은 1이니까 K 플러스 1이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내가 이거를 첫째 항부터 써먹으려면 여기다 원래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1 한번 집어넣어보자 그랬지. 1 집어넣어봐. 그럼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분의 4가 나오잖아. 이게 가짜 A1이잖아. 이게 같으면 내가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는 거지.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다고. 즉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이면
내가 AN을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냥 첫 번째 항부터 퉁 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이야. 첫째 항부터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진짜 A1하고 가짜 A1이 같고 싶은 거다. 좀 이거 인지하고 풀어야 돼. 전형적인 내신형 문제니까. 하나만 물어볼게. 이거 공비 얼마야? 공비 얼마야? 얘 공비 얼마야? 만약에 헷갈리면 나열해. 방금 첫 번째 항 1 집어넣어서 5분의 4라고 나왔잖아. 내가 지금 왜 물어본 거냐면 아무 생각 없이 4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요즘 n-2제곱이잖아. 그럼 바꿀 생각도 하지 마. 그냥 1 집어넣어서 초항 찾아. 공비 찾고 싶으면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해. 2 집어넣으면 얼마니? 1이니까 4지. 그래서 공비 얼마야? 5야. 사실 여기가 이제 n의 개수가 1인 지수면 밑이 그냥 무조건 공비인데 이것도 외우지 마. 그냥 나열해. 두 개만 나열해보면 되잖아. 나는 너희들한테 계속 수열의 기본은 나열이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다음 45번.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2분의 1의 n-1제곱일 때 옳은 걸 골라달라. 자, n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AN 더하기 SN은 2냐고 물어봤어. 지금 일반항 AN이 2분의 1의 n-1제곱이거든. 그냥 초항하고 공비 정도만 생각해 볼 건데 초항은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0제곱이니까 1이지. 그리고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니까 공비가 2분의 1이다 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요거씩 써봅시다. 자, AN 더하기 SN이 2냐고 물어봤거든. 그럼 SN 한번 구해봐. SN은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 분의 이렇게 되지? 초항 1이고 1이니까 안 쓸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차근차근 계산해봐. 차근차근.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빨리 이제 이런 계산의 형태가 잡혔으면 좋겠거든. 얘가 지금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1 분모 있는 게 분자로 올라가면서 역수로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SN은 2 빼기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야.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줘. 항상 지수는 개수야. 얘는 2분의 1이 n개 있고 2가 한 개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할 수 있는 거 맞니?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면 여기 n-1개가 남겠지? 그래서 SN이 뭐가 나오냐면 2 빼기 2분의 1의 n-1제곱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계산, 약분 정도는 잘 했으면 좋겠어. 그럼 AN 더하기 SN. AN 하고 SN 더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니까 2가 나오겠네. 그래서 기억은 맞네. 나오겠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AN이 등차 수열이냐고 물어봤거든. 우리는 이제 이 정도 생각합시다. 등차 수열이다. 일반항이 몇 차씩? n에 대한 1차식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자, 로그 2에 AN을 빨리 표현해보자고. 그럼 얘는 로그 2에 AN이 지금 2분의 1의 n-1제곱이니까 2분의 1의 n-1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어떻게 나와? 얘 지수 바깥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나가고 로그 2에 있는 1이니까 그냥 저렇게 나오지. 요거네 요거. 그러니까 등차수열 맞아 아니야? 맞네.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맞지? 혹시 불안해. 내가 불안하면 빨리 1 집어넣어. 첫 번째, 그냥 이렇게 쓰자. 첫 번째 항 얼마? 0. 두 번째 항 얼마? 마이너스 1. 세 번째 항 얼마? 마이너스 2. 계속 1씩 작아지는 등차수열 맞네. 그래서 니은 맞고. 자,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등비수열이냐고 물어봤거든. 자, 이거 봐봐. 내가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팁인데 등비수열인지 아닌지 등차수열이 아닌지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조건 나열이야. 무조건 나열이라고. 나는 이거 식도 안 쓸 거야. 식도 안 쓸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지? 이게 첫 번째 항이야. 2 집어넣어봐. A3 빼기 A2지? 이걸 두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3 집어넣으면 A4 빼기 A3잖아? 이걸 세 번째 항으로 생각하자고. 다시 내가 이걸 첫 번째 항, 사실 그냥 B1이라고 쓰는 게 좋은데 그것조차도 안 할게.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만약에 등비수열이 되려면
첫 번째형, 두 번째형, 세 번째형 비율이 일정하면 등비수열인 거지. 이것만 비교해보면 된다고. 그럼 자, A2 빼기 A1. A2 지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돼. 그래서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자, A3 빼기 A2는 A3가 지금 얼마냐면 4분의 1 나오지?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지.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네. A4 빼기 A3는 8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얼마 나와? 마이너스 8분의 1 나와. 등비수열이 아니야. 맞지?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공비 2분의 1 등비수열 맞다고. 식정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문제, 헷갈리는 문제일수록 무조건 나열이야. 무조건 나열. 46번. 너희가 생각할 때 이것도 이거 무슨 수열의 합에서 여러 가지 합에서 수열의 합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의 성질을 묻고 싶은 문제라서 여기 있는 거고 교과서에서도 이게 등차 수열 중단원에 있는 문제거든. 봅시다. 이것만 좀 기억해줘. 수열의 합 당장 우리 주말에 숙제로 나가잖아. 내가 지금 수열의 합이 제일 걱정이 되거든. 수열의 합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되게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말아줘. 부분 분수를 할 때는 작은 게 앞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맞는데 유리화를 할 때는 내가 무조건 큰 게 왼쪽에 앞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빨리 순서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할 거야. 둘이 순서 바꿔도 상관없잖아. 자, 그럼 잘 봐봐. 선생님 일반화를 좀 한번 해볼게. 루트에 A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에 AK 분의 1이 있어. 자, 이를 유리화를 할 거야. 유리화를 할 거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혈례식을 곱할 거잖아.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 분의 루트. 여기 졸지 말고 좀 졸리면 서서 들어. 자, 요거를 계산할 거잖아.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나오냐면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니까 잘 봐.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나와. 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가 나오거든.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지금 봐봐.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서 임의의 항에서 그 전 번째 항을 빼면 무조건 이거 뭐야? K가 뭐든지 간에 그치. 이거 꼭 기억해줘. 이거 기억해달라고 만든 문제야.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얼마야? 무조건 5라고. 그러니까 얘가 K가 뭐든지 간에 5분의 1에 루트 AK 플러스 1 빼기 루트 AK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졸릴 때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좋은 거 뭐라고? 커피를 쏟는 거라고. 응? 자, 봐봐. 그러니까 얘 지금 유리화하면 어떤 모양이 될 거야? 다 지금 유리화를 하면 분모에 뭐가 생길 거냐면 공차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얘 지금 유리화를 다 하면 5분의 1이 다 생기니까 5분의 1로 묶으면 얘는 내가 그래서 이거 1로 두라는 거야. 그래야 얘가 양수로 이쁘게 나온다고. 그래서 루트 A2 빼기 루트 A1.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괄호로 쫙 지워주라 그랬지? 더하기 루트 A3 빼기 루트 A2. 이렇게 하나만 더 쓸게. 루트 A4 빼기 루트 A3. 이렇게 가겠지? 그럼 지금 이거 소거형이잖아. 할 수 있어야 돼.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2 없어지고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3 없어져. 이렇게 처음으로 다 지워지기 시작하면 다 지워질 거다. 무조건 뭐라고? 대칭이라고. 오른쪽에 한 개 살아남았으니까 맨 마지막에 왼쪽에 하나 살아남을 거라고. 그래서 루트 A17 빼기 루트 A16 이렇게 될 테니까 얘만 살아남고 다 지워질 거다. 그래서 얘는 5분의 1에 루트 A17 빼기 루트 A1 이렇게 되겠네. 그럼 A17은 초항에다가 공차 몇 개? 16개 더한 거지. 그러니까 81 나오나? A1은 1이고 그래서 5분의 1에 9 빼기 1 그래서 5분의 8이 답이 되겠다.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말에 수열회합 숙제 나갈 거잖아. 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질문이 나왔다? 뭐라고? 노력 안 하는 거라고. 진짜 노력 안 하는 거야 이건. 노력해야 돼. 그 다음에 47번. 사실 문제가 형태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하나하나 다 구해도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 얘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나하나 구해볼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 번만 해봐. 지금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거든.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는 요렇게 또 두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요렇게 두 번째 정사각형, 계속 이런 식으로 같은 규칙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거거든. 이때 넓이를 tn이라고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tn의 값을 구해달래. 왜 여기 있지? 이거 구해달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구해봅시다. 첫 번째 정사각형 넓이 얼마니? 대각선의 길이가 2거든? 너는 이거 한 변의 길이 구해서 할 거야? 정사각형도 뭐야? 마름모지? 정사각형도 마름모야?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그치? 그러니까 얘 지금 넓이 얼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에서 t1은 2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자, t2를 그냥 구해볼게.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거 무조건 도형이니까 등비 수열 될 거 아니야. t2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여기가 지금 2인데 줄였으니까 1이지? 응, 얘 1이네. 나는 지금 이런 게 질문이 나오면 너무 안타깝다고 풀기 싫은 거야. 그냥 도망치는 거라고. 초항이 2고 공비가 1인 등비수열 1개에서 9개네. 답이겠네. 도망치지 마. 응? 우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지금 28분이니까 갈 길이 멀어서 35분까지만 쉴게. 35분까지만.